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 움직였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신문의 허정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 살펴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개선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택 건설 착공 건수도 2008년 6월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지난해 4분기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상장 지수펀드 자금 유입 덕이었는데요.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지난번 시장에 주목을 받을 만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네. 다만 금융회사들의 실적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 좀 동력은 제공해주지 못했는데요. 네. 지표들은 시장 심리 개선에 일조한 모습입니다. 이 지표들부터 하나씩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확인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년 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33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무려 3만 7천 건 급감한 것인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6만 5천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1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감소폭도 2010년 2월 첫 주 4만 2천 건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고용시장 앞으로 좀 낙관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침체된 미국 고용시장의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이는 계절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시장 개선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계절적 변동 요인을 제거한 통계치인 4주일 이동평균 건수도 35만 9,250건으로 직전주에 비해 6,750건 줄어들었는데요. 3주일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건수는 321만 4천 건으로 전주에 312만 7천 건은 물론 시장 예상치인 315만 9천 건을 모두 웃돌았습니다. 네,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주택 건설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4년 6개월 만에 무려 최저치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1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4년 반 만에 최대치이며 당초 전망치인 3.3% 증가를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전달에는 주택 착공 건수가 4.3% 줄었습니다. 이 미 상무부는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주택 경기가 지난 6분기 동안 미 능력이었다고 밝힙니다. 발표된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전달에 비해 0.3% 늘었습니다. 이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향후 주택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지죠. 네, 이렇게 지표가 좋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에 좀 강등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금값이 다시 최고치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는 그 전망에 금값 상승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이 최고 안전 투자처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금의 안전자산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피치를 비롯한 신평사들이 잇따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를 했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한 귀금속 컨설팅 업체 톰슨 로이터 GFMS의 필립 클라프 위즈크 금속 애널리스트는 미국은 또다시 트리플 A 등급을 잃을 것이라며 관망 심리로 금값 움직임이 한동안 정체되다가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6일 실제로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4% 하락한 온스당 168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는 미 경제 전망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장밋빛이 아니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올해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기조를 고수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실물 자산의 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2011년 2년 전 좀 여름이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예측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가 지난 2011년 8월 미 정치권의 채무 한독 증액 협상에서 불거진 갈등과 불확실성을 문제를 삼아서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을 박탈했을 때도 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었는데요. 지난 2011년 7월 온스당 1,400달러대 후반이었던 금 선물 가격이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직후인 같은 해 9월에 무려 1,920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미 정치권은 최근 2011년 여름과 똑같은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까지 채무 한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재정 지출 문제를 놓고 백악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10년간 지속된 금시장 랠리는 끝났다고 말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클라프 위즈크 애널리스트는 다만 지난 10년간 지속된 금시장의 랠리가 끝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을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그는 확실한 금시장은 모멘텀을 잃었다며 그는 미국이 내년 말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금 강세장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금시장인 인도와 중국의 수요가 부진했다는 사실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지난해 인도와 중국의 금 수요는 한 해 전에 비해 각각 1%, 2% 감소를 했습니다. 인도의 금 순수입량은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좀 시장 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는 재료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의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블랙록은 지난해 4분기 6억 9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년 동기 5억 5,500만 달러보다 24% 늘어난 분기 순이익으로 업계 예상 주당 순이익인 3.71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블랙록은 이날 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12센트를 인상한 1.68달러로 늘리고 자사주 매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랙록은 지난해 10월 미국 시장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낮춘 상장지수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난 분기 ETF 예금액이 42% 증가한 357억 달러로 증가한 것이 이번 매출의 큰 원인이 됐습니다. ETF 유입액 증가에 힘입어 같은 기간 블랙록 자산도 3.2% 늘어난 3조 7,900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부실 주택 대출 관련 비용으로 지난해보다 급감한 분기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BOA는 지난해 4분기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19억 9천만 달러 대비 63%나 줄어든 순이익을 보였는데요.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분기 순이익은 29센트로 업계 예상 20센트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브라이언 모니안 BOA 최고 경영자는 부임 첫 3년간 전임자가 인수한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과 메릴 린치 인수와 관련해 600억 이상 자산을 매각했는데요. 또 이번 달 117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페니메와 부실 주택 관련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지었고 지난 2008년 판매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증권과 관련해 85억 달러를 투자자들에게 배상키로 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3위 은행인 시티그룹까지 오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블랙록과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흐름이 양호하게 집계되고 있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37% 그리고 시티그룹이 현재 3% 전후의 하락률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 마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국 네. 증시 상승으로 거래 마감이 됐죠? 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을 했습니다. 이날 영국 지수는 전일 대비 0.4% 오른 6,128.65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 지수는 0.86% 오른 37로, 이 독일 지수는 0.16% 하락한 7,708.47을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 증시에서는 로얄 더치셀과 HSBC 홀딩스가 1% 오르는 등 대형주 강세가 증시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또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이 1.1%, 바클레이즈가 0.9% 뛰는 등 은행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리오틴토의 경우에는 최고 경영자인 톰 알바네스가 물러나기로 했다는 소식에 0.8% 하락했지만 또 다른 대형 광산주인 BHP 빌리튼도 동일한 낙폭인 0.8%를 나타냈습니다. 이 프랑스 증시에서는 까르푸가 지난 분기 매출 증가 발표에 5.5% 급등을 했고요. 이 밖에 BNP 파리바가 2.9% 상승했고 보험사인 악사가 1.7% 뛰었습니다.
LVMH 모에넷이도 1.1% 상승했습니다. 또 동일 증시에서는 BMW가 1.3% 올랐고요. 바스프와 미넴 제품이 각각 1.2%, 1.1% 올랐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는 1.2% 하락했고 도이치은행도 0.3%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주택 및 고용 관련 지표는 모두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호정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서 이야기된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와 주택 지표 모두 크게 개선됐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택 건설 착공 건수도 2008년 6월 이후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의 신용등급 우려가 증폭되면서 금값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0.04% 하락한 온스당 1,683달러 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지난 분기 순이익이 고객 예치금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분기 실적은 부실 주택 배출 비용 탓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성 캐스터입니다.